범죄자들이 벌을 받는 곳, 교도소가 저의 직장입니다. 저는 올해로 만 15년 차 교도관입니다. 주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야간 근무자에게 전날 수영동 상황을 전해드릴 때 가장 긴장됩니다. 식단방 노래 듣고 시끄럽고 야간에 많이 그랬습니다. 좀 그랬지. 네. 이게 좋아졌어. 그리고 또 혹시 2명 있는 수용자 중 혹시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런 수용자 혹시 있었어요? 그건 없었고 네. 뭐 다들 잘 지내는데 둘이 있으니까. 어제 그 35방, 36방은 작업 마치고 나서 들여보내진 않고 그냥 오늘 그대로 들여보내게 놔뒀어요.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이거 한번 교체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33명.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퇴근 잘하십시오. 오늘 저기 뭐야?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이 수영동에서 동고동락해온 문상철 교도관입니다. 수용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관리하는 방식이 같아 환상의 콤비라고들 합니다. 야간 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이 수영동은 교도소 안에서 다투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켜 조사를 받고 징벌을 받는 조사징벌 수용동입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곳인데요. 요즘은 거실 난방 공사까지 겹쳐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도 지금 작업 안 한 방들이 좀 있거든요. 열려있는 방들 중에 26방. 비영상 거실들 작업 안 한 방들 작은 방, 안 한 방? 있으니까 오케이. 그것도 일단 다시 채우는 걸로? 예, 장판을 다시 덮어가지고 여기 17방. 네. 14방. 일과 시작했으니까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야간에 뭐 특별한 거 없었죠? 예. 야간에 또 시끄럽게 하거나. 저쪽에 약간 저쪽에 좀 시끄러운데 항상 다른 수용자가 시끄럽게 하더라도 또 같이 시끄럽게 하면 더더욱 시끄러우니까. 뭐 때문에 내려온 거니? 나 너무 시끄럽고 힘들고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아 그냥 특별한 뭐 방에 어떤 거실 불화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조사 징벌 처분까지 다시 한번 가게 되면 그 정대진이하고 상담해가지고 좀 좋은 거실로 가서 남은 수용생활 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지? 일단 조사관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예, 보통 이제 아침에 와서 저희가 이제 수용자들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화를 통해서 그 수용자가 이제 그날에 이제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 무슨 자신의 어떤 그 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갈등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무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부분을 듣고 해결해줄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주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이제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서 차근하게 설명을 통해서 이때 수용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녁에 문제 행동을 한 수용자와 면담을 합니다. 어르고 달래고 야단쳐가며 교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건 항상 바르죠. 그냥 수용자 다른 수용자한테 불편을 주었고 다른 수용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혼내고 그러면 반성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하고 그래 믿음. 근데 또 뒤에서 또 계속 또 안 짓대. 문제가 많은 이들이라 면담이 하루 일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신입이 왔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새 수용자가 오면 긴장 강도가 높아집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수용자하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 알았지? 우리 얼굴 본 적 있어? 조사 징벌 수용동은 독구실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빈 방은 없고 수용자는 넘쳐나고 어쩔 수 없이 2명 이상을 수용하기도 하는데요. 안양 교도소 독구실은 약 4.3제곱미터, 1.3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2명이 반드시 누우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동료 교도관과 뜻이 맞아 불시에 거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독구실은 교정 사고가 많은 곳이라 거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 물건 다 정리하라고 했잖아, 여기. 아침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자들이 싫어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상 없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여기서 수용자들이 이렇게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이제 가끔 이제 신변 비관적이거나 이런 글이 있는지 이제 거실 검사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원래 이제 거실 검사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수용자 자살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정기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저희는 다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자들도 근무자들이 이렇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자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빨리 저희가 혹시나 찾을 수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교정사고를 이제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여기 낙서 누가 했어? 조사 징벌 수용동은 접견, 편지 등이 금지되어 있어 낙서도 많고 거실 훼손이 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화장실 같은데 이제 수용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제 수도꼭지가 절수형이다 보니까 물을 계속 눌러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야 되는데 누르기 귀찮고 이제 그러니까 물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냥 제거하고 그러니까 수용자들한테 에너지 절약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계도를 하는 거죠. 고생들 하셨고 여기서 징벌 받는 동안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가서 진짜 다시 안 오실 거죠 이제? 안 와야죠. 아저씨도 약속해서 안 한다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참 반가운 사람이야. 다시 오면 안 반가워. 입실 거부를 했는데 성소수자여가지고 혹시나 의료과에서 이 사람한테 성소수자 처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아직 입실 거부 처리는 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동학교 김준서입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일반 수용동에 근무할 때는 매일 10km씩 뛰었는데 이 수용동에 오면서부터는 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많습니다. 아직 안. 바쁘세요? 지금 바빠 왜? 건전지 때문에. 건전지 왜? 그러니까 넣어줄 적에 건전지를 빼고서는 저기 됐는데 다 쓴 거를 거기다 이제 교환하면서 거기다 댔죠. 건전지 새로 교체하고 싶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 사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건전지 있었지?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 사물함에? 네. 경치대에 있는 사물함에? 예. 이따가 그러면 그 한 장 써서 내. 4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하루 종일 저희를 불러대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수용자들이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주니까 수용자들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그렇게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조사 징벌 수용동은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수용동에 오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좁은 혼고실에 많은 수용자와 부딪히는 것보다 외롭지만 혼자 있는 독고실이 낫다는 이유입니다. 11방. 11방이 되시고 예. 저는 8방이 되시죠? 지금 방에 어떤 날은 하루에 13명이 들어옵니다. 이 방에. 13명이 들어오면 13명 수용자를 여기서 다 수용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한 3, 4시간 이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해 줄게. 신입이 들어오면 짐 검사부터 면담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많습니다. 특히 수용자와 저희 교도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교도관 생활 15년 차인 저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 기선제압을 하는 편입니다. 수용자는 팔실로 수용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수용자들을 그 작은 그 면적인 거실에 과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싸우는 원인들이 이게 사소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출력하는 어떤 출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적인 시간 안에 그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 변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한다던가 뭐 행동하는데 조금 느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수용자 한 사람을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양보하거나 좀 협력해서 이제 잘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책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수용자도 감정이 생기니까 또 다투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큰 경우에 이렇게 싸움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좀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지어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에는 236여 개의 혼거실이 있습니다. 약 26제곱미터 7.5평에 1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0.5평이 채 안 됩니다. 12명이 한 개의 화장실로 해결하다 보니 줄 서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만 오래 사용하면 바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홍보실에는 마약, 음주, 경제사범은 물론 강도, 살인까지 다양한 죄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내지만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다. 세탁물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수영동 공동 세탁기로 빨래를 해서 넣어주는데요. 말리는 것은 거실에서 해야 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 수용은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곶감 말리듯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세탁물이 수영동 밀도를 말해줍니다. 현재 지금 12명인데 그나마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교육도 있고 좀 외부에 뭐 면회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요 인원 여기에서 현재 12명이 생활하면은 상상 이상이죠. 뭐 잠자리에 관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제 다른 방에서도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자리가 어느 정도네, 내 자리가 어느 정도네.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다가 다른 사람이 출소나 이송을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를 하고 채워야 되는데 그걸 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야 된다는 게 또 저희 남겨진 사람들한테 문제예요. 근데 서로 누군가가 가겠다. 내가 먼저 왔으면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또 본의 아니게 징벌을 먹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불편함이 많죠. 교도소 하면 흔히들 콩밥을 떠올릴 텐데요. 콩밥은 없습니다. 콩밥은 1986년 자취를 감추고 이후 쌀과 보리가 혼합된 잡곡밥이 나오다가 지금은 100% 쌀밥입니다. 반찬은 보통 일식 3찬이 지급되는데요.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는 자율배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들도 안 좋아.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범죄자들에게 쌀 한 톨도 아깝다는 분들이 있지만 식사 제공은 기본권이라 한 끼에 약 1,500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각자가 해야 합니다. 12명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용자들이 나름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큰 대야를 들여와 한꺼번에 설거지를 합니다. 겨울에는 식수로 받아놓은 온수를 십지일반 모아 식판과 숟가락을 닦기도 하죠. 수용자들은 생활 공간에 대한 불만을 모두 저희 교도관에게 표출합니다. 불만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각종 민원을 넣어 교도관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교정 교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한 개의 거실에서 교육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점점 학생 수를 줄여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것만큼 교도소에서도 그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도관 1인이 맡아야 될 수용자 인원이 줄어든다면 그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깊이나 그거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지금 가두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말 마련된다면 더 없이 좋겠죠. 중범죄나 관심 대상 수용자를 수감하는 에스포 사동이 있는 이곳은 원주교도소입니다. 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루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 해결,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저희는 원주교도소 CRPT 기동순찰팀입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하더나 뭐 나만 시원하게 말해요 이러더라고요. 이러고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부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저희 거실에서 지금 징벌 수용 거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그런 소란 행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나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절차대로 조사를 하고 처벌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좀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주 교도소에는 약 270명의 교도관이 7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CRPT 기동 순찰팀은 7명뿐입니다. 미리 까는 수용자들이 있는지 점검, 수용자의 난동, 소란, 폭행 이런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출동해서 초기 진압, 제압해서 기초조사까지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순찰, 예방 활동을 위한 순찰, 그다음에 수용자 규율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 그다음에 외부에서 요인이 방문했을 때 요인 경호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실 검사는 수용동을 관리하는 교도관이 상시적으로 하지만 저희 CRPT 기동 순찰팀의 거실 검사는 좀 더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쇠창살 혹시나 그 절단을 해서 훼손하거나 해서 또 그런 교정사고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2개 거실씩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들어보면 셋톱 있지 않습니까? 셋톱. 그런 조각 주워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훼손을 해가지고 그쪽을 이용해서 뭐 도주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부정 물품,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물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수용자는 숨기고 저희는 찾아내고를 반복합니다. 이건 교도소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긴 파자마인데요. 반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거 누가 변조했지? 본인이 변조했나? 예. 왜? 아니 몸실하고 좀 앉아. 이거를 목도리 만들었다고 잘라서? 목도리 어디 있어? 저기. 파자마를 잘라 만든 목도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방한용품인 맥워머와 너무 똑같아 순간 저도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위반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산 물건이지만은 변조 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없죠? 예. 이번에는 다량의 약이 발견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약을 보관하는 것은 금기 사항입니다. 약을 모아 한꺼번에 먹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 발생하는 교정 사고 중 하나입니다. 왜 안 먹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안 먹으면 일반적으로 버리는 게 정상인데 저거는 보관해서 은닉한 용도로 지금 보이는데 은닉한 걸로 누가 달라 그랬나 약을? 아니. 그럼 모아서 뭐 하는데? 뭐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약 먹지 말라는 거 기본적으로 규정을 알고 있죠. 예. 앉아 있어요. 다양한 범죄자들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부정 행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5시 30분 저녁 식사 후 9시 취침 시간까지 거실 내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간에는 수용동 교도관이 절대 부족해 저희 기동 순찰팀이 순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예. 여기가 차들을 하고 있죠? 맨날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많이 아파요? 약은 먹었어요? 네. 거기도 아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불을 피고 옷 벗고 이렇게 누워요. 알았죠? 집중력과 세심한 관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저 화장실 들어가면은 저 밑에 붙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거 또 붙였어요? 저 띄어요. 그 수건 띄고 밑에 거는 그리고 거기 앞에
그 수건 거리 만들어 놓은 거 문에 저거 떼가지고 오세요. 그거 종이 그 박스 터트를 붙여놓은 건가? 일로 가지고 와요. 1,400 어디에 연달이? 첫 번째 11번 잠자리 몇 번째? 세 번째 번 어디에요? 번 화장실 앞에. 좁은 거실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수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 취침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실은 취침 자리를 확인하고 어떤 거실은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수용자 간의 그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거실에 들어간 날짜 순으로 수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순차적으로 화장실 앞에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수용자 이 이제 순서대로 취침 자리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그 거실이 다 노란 명찰이 있는 거실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노란 명찰을 그 수본을 갖고 있는 수용자들이 주로 조직폭력 사범 그리고 관심 대상 수용자 이렇게 좀 수용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들이 노란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그 거실에서 그 수용자들이 멋대로 그 취침 자리 지정된 대로 자지 않고 멋대로 할까봐 그 거실을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주시도록 하세요. 교도소 내 군기 반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출동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정 교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반 과실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선하다고 표현하면 뭐일지 몰라도 저는 이제 상대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장기수 그런 소위 말하는 악질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용자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용자들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같은 수용시설 안에서 그런 착한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리고 또 악성 감염이라 그러죠. 죄질이 진짜 극히 불량한 수용자들한테 그 범죄 성향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1급 수용자부터 4급 수용자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용자들을 급수별로 나눠서 처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수용자들을 그 섹터별로 나눠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 없습니다. 모자르죠. 우리나라에는 53개의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약 4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55,0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과밀이죠. 범죄자인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밀 수용은 재범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도소마다 모두 100%를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들이요. 심한 경우는 120%의 수용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수용돼야 할 그 교도소, 그것이 사실은 100명이 다 찬다고 해서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과거 감방이라고 불렸던 이건 역시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최대 정원은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